예. 예, 오늘은 2023년 4월 19일 수요일이죠. 음력으로는 그 윤달인 2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윤달이 있는 해죠. 자,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한 20일 정도 이렇게 그 책에 손을 놓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던 것도 이렇게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또 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도 항상 그 자기를 단련하는 과정이고, 또 이 공부도 자기 수양의 한 방법이고, 자기의 생활 방식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지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이 책을 가까이 하고 학문이 마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책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시대상에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를 실천공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자태를 항상 유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기대하고 믿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180명의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많은 개혁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모두가 여름날의 물거품과 같은 그런 허망한 기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을 때까지는 그 사람들은 그 주권자인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인지 모르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은 그 즉시 권력자가 되어 가지고 우리의 그 기득권 대열에 참여해 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 한국 사회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달콤함과 그들에 대한 초콜릿에 의해서 가족이 유지되고 생활이 유지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 주권자로서의 직접 민주정치에 대한 대정치에 대한 기대가 허망한 모습으로 되돌아올 때 우리는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더불어서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과 같은 그런 망나니를 김건희와 같은 아주 뭐냐면은 이 불순한 시대의 반문명적인 반정치적인 반국가적인 반사회적인 이러한 여자가 국정 파트너가 된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워질 수가 밖에 없고요. 그 뒤에는 많은 뭐 건진법사라든지 천공이라든지 조남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은 매우 지금 현재 여러 국제 정세에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세계 그 외교사 쪽으로 볼 때 그 세계 제2의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군사 강대국이라 하는 또 짜르라고 뭐냐면은 별칭을 갖고 있는 푸틴이 이웃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이 그 전쟁을 하면서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여기에 나토
그 동맹과 미국이 중심이 돼서 우크라이나가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그동안에 이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이 100년 넘게 약 한 130년 동안에 이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 발돋움하면서 그 이제 이 중국이 경쟁 대상으로서 상대 그 대상으로 그 패권 국가로서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지금 현재 내몰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얼씨구나 좋다고 여기에 화합하면서 결국은 그 위기 상황과 매우 뭐냐면 외교 정세가 복잡한 할 때 우리의 그 젊은인 그 군인들이 대만 해협을 두고 중국과 맞붙게 될 때 우리가 거기에 총알바지로 가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그 판문점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고 그 추울 때는 영하 26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이 밤을 새워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1년 넘게 그 훈련을 하고 해바에 나와서 또 약 한 2년에 걸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했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그 앞으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짊어져야 될 그런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가 우리 손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우리 손으로 뽑았던 우리 국민들의 손가락을 잘라야 되겠죠. 예.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성하고 우리의 모습을 뭐냐면은 되새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기는 쉽지만 거기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끌어내리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윤석열은 김건희와 더불어서 그 한동훈이와 더불어서 이미 그 탄핵을 해서 끌어내려야 될 그런 상태에 이제 왔고요. 나라는 이미 이제 그 망조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제가 그 강의를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 학문 산책 153번째 강의로서 이게 그 1번에서 10번까지 제가 하게 될 것인데 그동안에 제가 한 20일 정도 이렇게 뭐냐면은 이 유튜브를 하지 않고 또 임플란트 한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어서 하지 못했던 거를 재복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여기에 첨삭해서 이 제목을 붙여 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나가서 10번까지 할 이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복습이 될 것입니다. 복습이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로서 우리의 교육에는 이 자본의 존엄성과 인간 존엄성의 두 가지 기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육 제도에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육은
그동안의 지배 명령 억압 착취에 포획된 사회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인간이 존엄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 인간이 존엄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냐면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육의 방향에는 자본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엄성의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자본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지배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포획된 사이에서 벗어나서 연대하고 협력하고 상생하고 협동하는 그런 인간의 존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사회 질서를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는 더욱더 뭐냐면은 이 빈부격차라든지 착취 구조가 공고히 돼 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국문명학술원에서도 그렇고 환국문명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과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보살 사상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불교 사상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보살 사상으로 우리가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냐면은 서구 유럽에서는 실존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존주의. 자, 그래서 인간을 존엄으로 하는 실존주의나 인간을 존엄으로 하는 보살 사상이나 이거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동안의 한국 문명 발전적 변화와 그러니까 이 한국 문명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중국 문명은 우리의 여러 책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국 문명의 종주국으로서 한국 문명의 적자로서 한국 문명을 우리가 뭐냐면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 문명의 발전적 변화와 한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천궁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 돼 이제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몸이 아프니 괴로웠습니다. 건강과 사고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지금 현재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축원하는 내용입니다. 사고나 건강하시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학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한국의 미래가 보장받기 어려운 현재 윤석열 정부에 크게 실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 점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우 뭐냐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자로서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분명히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가게 된 것이 결국은 오늘날의 윤석열 정부의 개망나니가 되는 대통령이 되는 이런 지경에 오게 된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제가 물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아먹은 제1 책임자가 문재인, 제2 책임자가 이낙연이라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많이 좀 실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대에 빠져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우리 두 딸 채은이와 채민이에 대해서 제가 지배 명령 억압 착취하는 우리 사회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나서 인간을 존엄으로 하는 협력하고 협동하고 상생하고 연대하는 이런 교육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지 못함에 아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한국 교육은 이거는 지배층과 기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획되고 규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을 포획이라는 것이죠. 규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적으로 얽어매는 것을 규제라고 하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포획되고 규제되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열이 일어서서 지금 현재 그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교육 내용이라든지 유튜브 강의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시대에 뭐냐면은 그 선비이면서 의인이고, 선비면서 의인과 동시에 공부를 많이 하신 성현의 반연에 제가 모시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시다. 저도 그에 부합해서 그분들을 뜻받들고 그분들에 대한 공부를 제가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저 역시 그들과 함께 공동 보조를 맞춰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정치적으로 개인공화국하고 경제적으로는 독립체산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공화국을 꿈꾸는 사람인데요. 개인공화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언제나 한국 국민으로서 정치적으로 개인공화국화해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을 개인공화국이라고 표현하고요. 경제적으로 또 자본 존엄성을 바탕으로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피라미드 5분위 그 지배 구조에서 독립체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부지런히 뭐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모두 다 각자의 이 기술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개인은 능력을 키우고 국가는 역량을 확보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의 능력은 지금 말살되고 국가의 역량은 지금 현재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에 그동안 1년 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를 말아먹은 것을 생각하면은 통탄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7시에서 아침 9시까지 하는 김어준의 그 정치 시사 엔터테인먼트 즉 정보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겸손은 겸손합시다. 뭐 이런 거죠. 이거를 뭐냐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그리고 조중동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그런 뭐야 부동산 내지 경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 매체에 대한 정보는 쓰레기 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공화국과 독립체산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나이가 많고 매우 뭐냐면은 취약한 계층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그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인 것입니다.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취약한 우리 국민을 돌보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책무인 것입니다.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가는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인간 존엄을 위해 있는 도구인 것이지 국가는 인간 존엄을 뭐냐면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권력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환국 정신이고 이 환국 정신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고 우리가 고조선의 시대가 바로 그런 거를 보여줬던 시대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조선의 마지막 연방에 편입되어 있었던 것이 가야다 이렇게 이제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한국의 책임 정치고 작금의 기득권은 이런 사상을 매우 못마땅해 하죠. 지금 현재 그 위정자들은 못마땅해 하죠. 즉 국민의힘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포획하고 규제하는 재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들은 순전히 뭐냐면은 도둑놈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성의 인간이다. 예, 그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예전에 적었던 글이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태고사의 재발견. 그동안 환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환국사는 우리 결의의 을과 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국사 복원은 중국 문명에 함께하는 한국 문명의 종주국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현재 지배명령 억압 착취에 포획된 사회인데 이를 나는 자본 존엄성의 국가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데 여기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박문호 박사님, 이중재 선생님, 강상원 박사님, 유창균 박사님, 최동석 박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있죠.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 젊으신 우리가 박민호 선생이라든지 저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태고사의 시작은 우주의 나이 138억 년부터 인간의 인식작용까지고, 태고사, 상고사, 고대사는 청동과 철기시대를 우리가 고대사라고 하죠. 근대사, 인간의 이성을 확대시키는 것을 근대사라 하고요. 자, 그래서 현대사를 함께하는 학습의 길이다 이거죠. 위에 언급한 오늘날의 성인이신 이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태고사를 자연과학과 그 지평을 연 박문호 박사님이 그런 분이시고, 상고사를 중국 25서와 우리 역사서를 바탕으로 율군 이중재 선생님이 그리신 분이시고, 우리가 쓰는 말은 수수만 년이 되었다. 우리의 글은 각골 문자와 함께한다. 우리의 말을 버머와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사전을 독파하신 국무 강산 박사님이 있다 이거죠. 우리의 글인 각골 문자를 해독하신 유창균 박사님과 제자 최춘태 박사님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문의 선임은 제도와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는데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 소장님이신 이분도 성인이신 그런 분이다 이거죠. 이분은 독일에서 인사조직 경영을 연구하신 분이다 이거죠. 이중재 강상원 선생의 학문을 이어받아 박민호 선생과 함께 나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의 한국 문명은 이런 사상으로 점철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한국 문명의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은 보살사상과 선양당 문화, 제사문화, 독서지 어성현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있고요. 서경에는 인간이 5복을 가지는 수, 복, 강령, 유, 호덕, 고정명 이런 것이 우리 전통사상이죠. 여기서 천자문, 소학, 명심보감이 나왔다 이거죠. 자, 그 중에서도 소학에서 세소응대가 우리 예절의 그 끝판왕인데요. 이 세소응대가 우리 예절의 예법의 정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일가를 이룬 분이 바로 조선조 5현의 한 분이신 환원당 김경필 선생이고, 일명 수학동자라고 부른다 이거죠. 또 이 환원당 김경필 선생은 우리 서흥 김씨의 제가 17대 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자, 손님이 오면 세송대라는 것은 손님이 오면 방과 마루와 마당을 깨끗이 쓸고
닦아서 마음을 정갈히하여 벗은발로 맞이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세수응대의 핵심인 것이죠. 여기에 숭고함과 경외감을 가지는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지금 이제 한국 문명을 이끌어가는 이 철학과 사상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부분이 안타까움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찌끄레기와 쓰레기들, 그리고 뭐냐면은 그 비루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이런 자들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돼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 문명에 지금 현재 학문의 맥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학문의 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한국 문명 학술원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자존감과 실력에서 비롯된다 이거죠. 여기서 실력은 인간의 보편적 문명 확보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보편적 문화를 확대 개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명을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 정치는 망조에 들어섰다 이거죠. 큰일인데 국가의 운명을 윤석열에게 맡겨서는 이게 실수가 한다 이거죠. 외교 참사뿐만 아니라 경제 몰락, 그 다음에 사회 갈등, 이반, 빈부격차가 이제 거기에 달하고 있고요. 국가 운명이 망조가 이제 저는 시작됐다고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그 해결책은 민주주권자로서 내가 똑똑해야 되는데 시민정치, 비례정치, 직접정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두되어야 됩니다. 이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인 것이다. 윤석열도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 이거죠. 지난 1년 동안 실정만으로도 그 책임을 물어서 끌어내려야 하고 탄핵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합리적 처단의 길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합리적 처단의 길을 찾아 책임을 꼭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와 김건희, 그 다음에 윤석열이는 책임을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역사의 흐름은 그 강원한 중원을 내어주고 조선반도에 밀쳐져 있다 이거죠. 고립되고 분단되어 있다 이거죠. 사회동포 한국인이여 독일 스위스식 연방통일을 하고 내각제 개헌을 해야 된다. 일본식의 내각제 개헌은 안 됩니다. 그들은 일본식 내각제는 바로 정치를 대물림하면서 권력을 잡아가는 그런 비합리적인 정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장부의 품격을 보좌합시다. 우린 현재 모두 지배, 명령, 억압, 착취에 포획된 사회가 되었는데 연대하고 협력하고 대화하고 상생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권하고 자율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가야 된다 이거죠. 분권화 자율화 네트워크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우리의 정치적인 그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현들은 모두 개척자인 행랑들이 옛날에 모두 다 이 개척자들 행랑이라 불렀습니다. 이를 우리는 환인이라 부르는데 이를 문자로 자랑해 보면 빛을 감추고 그림자를 숨기는 도공 해적하는 자다. 이게 이제 환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부는 왜 하는가?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 있고, 학문은 그러면 왜 하는가? 사회와 관계하는 일이다. 나는 그동안 환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하여 환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데 있다. 이거 말해왔다. 이거 또 노력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분권하고 자율하고 네트워크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여기서 실천시켜 나가는 것이 있다. 여기에 저희 나머지 인생을 건다. 이런 내용이 과거에 제가 적었던 내용을 다시 적어보는 것입니다. 74,142년 만 960년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한국문학술은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